를 할 거고, 저번 시간에 약간 앞에 조금 맛보기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좀 애매해서 일단 컴플렉스 벡터 번들까지 한 걸로 치고 선클래스 전체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선클래스가 원래 되게 흥미로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기도 하고 주제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고, 뭔가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를 보통 할 때 이제 Z 코에피션트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이제 Z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뭔가 벡터 번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입니다. 그래서 청 클래스를 소개를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다시피 이제 청 클래스를 소개하는 방식 자체에 일단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마치 코호몰로지 소개할 때 이제 이제 셀로 소개할 수도 있고, 싱귤러로 소개할 수도 있고, 심플리셜로 소개할 수도 있고, 뭐 드람으로 소개할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청 클래스 자체도 이제 처음 봐야 이 띠오리, 그래서 보통 디퍼런스 지오메트리 책의 뒷부분에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이제 커베처를 이용해서 뭔가 커베처가 폼의 형태로 나타내지니까 그걸 이용하면 이제 청 클래스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냥 오리엔티드 번들 시오리를 가지고 소개를 하는 이 밀러 책의 방식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책이 밀러니까 밀러 방식을 따를 건데, 제 기본적으로 오리엔티드 번들 시오리를 쓴다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 벡터 번들이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컴플렉스 벡터 번들에서 어떻게 캐노니컬한 오리엔테이션이 성립을 하는지 그것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나오는 렘마가 이제 컴플렉스 벡터 번들이 있을 때 걔 언더라인 이제 리얼 벡터 번들이 있을 거고, 그 언더라인 리얼 벡터 번들이 캐노니컬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그게 이 컴플렉스 스트럭처로 인해서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어떤 클레임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걔한테 캐노니컬 오리엔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히 캐노니컬 하니까 이제 콜디네이트에 혹은 베이시스에, 여기서는 이제 베이시스죠. 베이시스에 이제 의존하지 않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잡으면 되냐면, 이제 이 컴플렉스 V를 이제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로 봤을 때 베이시스를 A1부터 AN이라고 한다면, 이제 리얼 벡터 스페이스로 봤을 때는 A1, IA1, 뭐 A2, IA2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V열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순서대로 정의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골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캐노니컬하다고 얘기를 하려면 이제 베이시스 체인지에 의해서 이 오리엔테이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제 C에 대한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 커넥티드라서 이제 연속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가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플러스에서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혹은 제가 좀 더 좋아하는 설명은, 이제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컴플렉스 리니어 맵이 있을 때,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체인지가 컴플렉스를 표현을 했을 때 뭔가 A 플러스 BI라고 표현이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얘를 이제 이 A1, IA1 막 이런 식으로 베이시스를 썼을 때 이 컴플렉스 리니어 맵에 대한 언더라인 이제 리어 벡터 스페이스의 맵을 그 매트릭스로 적어주면 이런 식으로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컴플렉스 엔트리가 2 곱하기 2 리얼 엔트리로 바뀌겠죠. 그리고 걔네에 적혀 있는 숫자는 여기에 A 플러스 BI였다면 여기서는 A 마이너스 B, BA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했을 때 2 곱하기 블록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0보다 커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 체인지에 의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얻은 거는 어떤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베이시스에 의존하지 않는 캐노니컬 오리엔테이션이 존재한다 라는 결과를 얻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노니컬 오리엔테이션을 정해줄 수 있으니까
이 각각의 캐노니컬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번들의 경우는 파이버 위에서 다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캐노니컬 오리엔테이션이 파이버 위에서 다 정의가 됐으니까 벡터 번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렛마를 증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좀 길이 보이겠죠. 오리엔티드 번들 티오리로 나가의 길이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자명한 이제 리마크를 하나 해보자면 오리엔티드 번들에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다이렉트 썸을 해주면 각각의 오리엔테이션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것. 그러니까 W와 W 프라임이랑 컴플렉스 벡터 번들 두 개의 다이렉트 썸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과 각각의 오리엔테이션을 그냥 다이렉트 썸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그냥 매트릭스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자명하게 설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무리 없이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줄 수 있고 걔네들이 연산에 대해서도 잘 이제 호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헐미시안 매트릭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헐미시안 매트릭은 사실 그냥 유클리디안 매트릭을 컴플렉스에서 쓰고 싶으니까 뭔가 일종의 컴플렉시피케이션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가 이제 V가 있을 때 똑같이 이제 매트릭이니까 V 곱하기 V에서 필드로, 그러니까 C로 가는 그런 맵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리얼 그 실수에 대해서 리니어한 거는 다 성립을 하고요.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 엔트리랑 두 번째 엔트리가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엔트리는 컴플렉스 리니어, 그러니까 람다 V를 넣었을 때 람다가 밖으로 그대로 빠져나오는 그런 형식이고, 이제 두 번째 엔트리에 대해서는 컨주게이트 리니어한데, 그래서 람다가 이제 람다 V를 넣으면 람다 바, 그러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빠져나온 그런 형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2번에 약간 코롤라리로 이제 VW랑 이제 WV, 그러니까 커뮤트를 시켰을 때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된다 값이, 이런 결론이 얻어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로 써도 두 번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이 두 번째 얼터네이티브를 정의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V랑 V를 내적을 했을 때 이제 당연히 어떤 길이가 나와야 되니까 0 이상의 어떤 실수로 정의가 되고 얘가 이제 매트릭으로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리마크를 해보자면 이제 헐미시안 매트릭의 정의에서 뭔가 일단 이 헐미시안 매트릭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탄젠트 번들 같은 데서 정의가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탄젠트 번들이랑 이 원래 언더라인 매니폴드의 탄젠트 번들에 대한 매트릭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포함한 C에 대한 번들이랑 그리고 언더라인 매니폴드의 얼에 대한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파이벌로 갖는 그 번들이랑 두 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 각각에서 이제 매트릭이 각각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서로 이제 어떻게 관련 짓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almost complex manifold는 배웠고, 그래서 리마니안 매트릭이 이제 compatible, 그러니까 J라는 이 almost complex structure랑 comparable 하다는 거는 이제 J를 이렇게 각각에 넣었을 때 매트릭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compatible한 매트릭을 하나 주면 걔가 이제 이 컴플렉스 탄젠트 번들에 대한 이제 헐미시안 매트릭과 1대1 대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헐미시안 매트릭은 이제 컴플렉스 스트럭처랑 컴패러블한 리마니안 매트릭을 컴플렉스로 이제 확장을 시킨 그런 녀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확장을 시켰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 부분이 있고 이제 남은 그 허수부가 있잖아. 허수부. 헐미시안 매트릭의 허수부는 뭘 얘기해 주느냐가 궁금할 수 있는데, 얘는 사실 펀더멘탈 폼이라는 컴플렉스 지오메트리에서 쓰는 이제 하나의 대상으로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헐미시아 매트릭은 원래 언더라인 매니폴드의 길이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컴플렉스 스트럭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정보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중요해지는 게 이제 칼럼 매니폴드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실 너무 이제 헐미시아 매트릭을 툴로만 써가지고 간단한 리마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인 청클래스 컨스트럭션 하는 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인덕티브 데피니션을 쓰는데 개인적인 이제 감상을 얘기를 하자면 읽어보고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너무 이제 청클래스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없는 식으로 계속 이제 풀백만 시키면서 정의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약간 좀 아쉬운 정의긴 하지만 일단은 깔끔하게 정의가 되는 것도 맞고 간단한 엑시엄들로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러 책이 제공하는 이 정의만으로 청클래스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감을 잡기는 약간 어려웠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한번 정의를 직접 보자면 W라는 이제 컴플렉스 벡터 번들, 디멘션 n의 컴플렉스 벡터 번들이 있을 때 W0라는 이제 번들 잡을 거예요. 얘는 어떤 녀석이냐면 이제 E0, 그러니까 W의 토탈 스페이스에서 제로 섹션을 빼내죠, E0가. 그래서 이 E0 위에서 정의가 되는 번들이고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이제 E0에 하나 점을 뽑으면 이제 B, V로 이제 나타내지게 될 텐데 얘에 대해서 이제 V와 수직한, 그러니까 헐미시아 매트릭 상에서 수직한 W들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올소고는 컴플리먼트들을 얘 파이버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소고는 컴플리먼트니까 디멘션은 n-1이 되겠죠. 그래서 W0는 E0 위에 n-1 디멘션의 벡터 번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덕티브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W0를 가지고 W를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멘션이 n-1 이하인 번들에 대해서 다 정의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정의를 하는 건데 이제 i가 n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n보다 작은 천 클래스에 대해서는 ci의 w를 이제 이 w0를 파이 제로라는 맵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이 제로가 이제 E0에서 B로 가는 프로젝션 맵이죠. 얘에 대해서 이제 W0의 천 클래스들을 풀백을 해오는 그런 방식으로 CIW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i번째 천 클래스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풀백 같은 경우가 과연 이제 파이 제로라는 맵이 잘 정의가 됐느냐? 파이 제로의 그거죠. 풀백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얘가 잘 정의가 됐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역으로 끌고 오는 거는 약간 정의가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이 디진스컨스 이거에 의해서 이제 HIB와 HIE가 i가 EM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리얼 디멘션으로 EM보다 작을 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제 i가 m보다 작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만족을 풀백을 이제 역함수로 땡겨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B의 코호몰로지와 E의 코호몰로지가 적당히 작은 i에 대해서 같다, 아이소멀픽하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탑 천 클래스라고 하죠. 그래서 디멘션이 n일 때 우리가 보통 천 클래스를 n까지 정의를 하는데 그 탑 천 클래스는 정확히 이제 오일러 클래스, 그러니까 언더라인 매니폴드의 오일러 클래스로 딱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가 n보다 클 땐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덕티브하게 정의가 되고 그러면 가장 n이 작을 때는 이제 사실 i가 n보다 작은 케이스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오일러 클래스만 이용해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에서는 이제 오일러 클래스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고 거기보다 이제 데미네이션이 올라갈 경우에 그 W0에 대한 이제 풀백에 대한 정보도 같이 담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i번째 천 클래스들이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토탈 천 클래스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A 플러스 C1W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는 이제 코호몰로지 링 위에서 움직이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원리로 이제 앞에 1이 있으니까 유닛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CW, 그러니까 토탈 처형 클래스들의 이제 정의를 다 이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약간 인덕티브하게 뭔가 정의는 됐는데 뭔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옮겨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탈 처형 클래스 내추럴하다. 그러니까 번들맵에 대해서 잘 옮겨진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토탈 처형 클래스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제 정의로부터 끌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탈 처형 클래스가 내추럴하다는 걸 보이려면 이제 각각의 i에 대해서 이 i가 내추럴하다는 거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i는 n일 때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오일러 클래스가 내추럴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cn도 내추럴할 수 있겠죠. 그리고 i가 n보다 작을 때를 이제 좀 살펴보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의 자체가 인덕션이었기 때문에 성질들도 인덕션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이제 내추럴리티를 디멘션 n-2 이하에서 이제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내추럴리티가 이제 B에서 B'으로 가는 내추럴리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CK들이 CI라고 할게요. CI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CI들을 이제 풀백을 해서 얻어낸 거란 말이죠. 엄밀히 따지면 풀백은 아니고 풀백의 역함수긴 하지만 어쨌든 걔를 통해서 얻어낸 건데 우리가 이 E0 위의 번드 이제 W0와 W0 프라임에 대한 내추럴리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추럴하게 맵이 옮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인듀스한 이 아래에 있는 두 CI에 대해서도 내추럴하게 맵이 옮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추럴리티가 인덕티브하게 성립한다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논의도 다 인덕티브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기본적인 성질로 이제 트리비얼 컴플렉스 번들이 있을 때 뭔가 입실론 K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얘를 더했을 때 원래랑 이제 토탈 청 클래스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도 이제 인덕션인데 이거는 여태까지 그 타원 인덕션이랑 조금 다르고 이제 그냥 입실론 K가 어차피 입실론 1을 K번 다이렉트 썸 한 거니까 입실론 1에 대해서만 이제 증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라는 번들을 W의 입실론 1에 다이렉트 썸 한 걸로 정의를 하면 얘는 이제 자명하게 non vanishing cross section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실론 1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예를 들어 뭐 1이라고 하면 W 그냥 0으로 줘버리고 0,1로 계속 이제 보내주면 이제 베니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non vanishing cross section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non vanishing cross section이 있으면 오일러 클래스는 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N 플러스 1, 파이에 대한 CN 플러스 1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케이스들은 이제 어떤 걸 통해서 보냐면 이제 우리가 B에서 이제 E0 그러니까 아까 W0 같은 역할을 파이에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 제로라고 한다면 이 파이 제로로의 어떤 섹션을 보고 싶은 건데 어떤 식으로 그냥 정의를 할 수 있냐면 그냥 B에서 이제 B, 0,1로 가는 섹션을 정의를 해주면 이 S라는 섹션이 이제 W에서 파이 제로로 가는 이 번드 맵에 의해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추럴리티에 의해서 CI 오메가가 CI 파이 제로를 S 스타로 이런 식으로 풀백을 해온 걸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CI 파이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 CI 파이에 이제 이 파이 제로 스타를 인듀스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이제 S가 섹션이어서 이제 S 파이 제로 얘 두 개를 이제 인듀스하면 아이덴티티랑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CI 파이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CI 파이랑 CIW가 같아진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이 입실론 K에 대한 논증은 대부분 다 논베니싱 크로스 섹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클래스들이 베니시하게 되고 그래서 얘에 대한 클래스들이 없어지니까 얘에 대한 클래스만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상한 점이 있을까요? 네, 없으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컴플렉스 그라스만 매니폴드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그냥 뭐 다 유니버설리티를 얘기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죠. 사실 이 책에 그냥 구조가 계속 반복이 돼서 이제 사실 거의 이 정도면 세 번째로 지금 클래스 네 번째인가? 네 번째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 같은데 거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거의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동일한 정의예요. 그래서 Cn 플러스 K에 대한 GRN은 이제 Cn 플러스 K 안에 0을 포함하는 컴플렉스 n 플레인들의 그 집합이고 뭐 당연히 이제 토폴로지 줄 수 있죠. 하던 대로. 그리고 디멘션도 nk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 다 익숙한 내용이죠. 여기 위에 이제 번드도 감마 n 같은 번드도 이제 각각의 n 플레인에 속하는 점들을 이제 파이버로 주면 이제 번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태까지 계속 해왔고요. 같은 정의가 grn 감마 n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n에다가 이제 1을 넣으면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되겠죠. 왜냐면 이제 0을 포함하는 이제 직선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그리고 감마 1 같은 경우는 이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위에서 이제 토톨로지컬 라인먼들이 되고요. O-1이라고도 불리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 표기가 굳이 필요한 이유는 뭐 그냥 PK 위에 라인번들들의 뭔가 집합 같은 거를 엄밀히 말하면 집합은 아니고 이제 그룹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싶어서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O 뒤에 이제 어떤 정수든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 이 책에서 소개되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PK 위에 라인번들 혹은 이제 일반적인 컴플렉스 매니폴드 위에서의 라인번들들이 트렌 클래스를 어떤 식으로 갖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질문들인데 여기서 다뤄지는 토픽이랑 약간 거리가 있어서 굳이 얘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똑같이 PK를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항상 하던 거 있겠죠. 그 코어몰로지 개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이제 코어몰로지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신 시퀀스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시퀀스를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감마 1에 대해서 이제 제로, 그러니까 제로 섹션들 뺀 거 이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지 얘네들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얘를 약간 표시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감마 1이라는 거는 이제 C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있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레프레젠테티브를 하나 뽑았을 때 거기를 이제 통과하는 어떤 직선 위에 점들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로 섹션이라는 거는 이제 딱 이 원점을 딱 골랐을 때 걔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이 직선에 대해서 원점을 다 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각각의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위의 점들은 정확히 하나의 직선에만 대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로 섹션들을 빼면 각각의 이제 이 0이 아닌 모든 점들이 이 번드 위에 이제 제로가 아닌 딱 하나의 점이랑 그러니까 토탈 스페이스에 제로가 아닌 딱 하나의 점이랑 대응이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감마 제로 1이 CK 플러스 1에서 이제 원점을 제외한 그런 공간이랑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거는 그림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PK가 이제 모든 직선 각각의 대응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감마 1은 그 직선 위에 점들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건데 이제 제로에서 사실 여러 번 겹치죠. 그냥 모든 직선이 제로를 지나니까 제로에서 엄청난 겹침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겹침들을 이제 제로 섹션에 딱 드러내면서 없애주면 나머지 점들을 하나씩 지나는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라는 거를 기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K 플러스 1에서 0을 제거한 거는 이제 SK랑 그러니까 SK랑 이제 호모토픽하기 때문에 이제 호모토픽 그룹 똑같이 호몰로지 그룹도 똑같이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작은
K가 이제 네, J가 N보다 작을 때 다 싹 다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로를 제외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아이소모피즘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H0부터 H2K까지가 다 아이소모피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코에피션트가 2씩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2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짝수 홀수가 각각 아이소모피즘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짝수 번째 그룹들은 H0랑 다 같아지게 되고 H0는 이제 Z랑 아이소모피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 아이들이 다 하나의 제네레이터로 표현이 된다. 사이클릭 그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C1, 감마 1, H2를 이루는 애들이 C1이잖아요. C1. 얘네들을 컷프로덕트 한 애들이 이제 얘네들을 컷프로덕트 한 애들이 이제 유일하게 HEI를 제네레이트 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굉장히 간단한 표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홀수 디멘션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소모피즘을 계산을 하면 H-1이랑 같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H-1은 이제 정의상 0이기 때문에 홀수 번째 그룹들은 다 0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PK에 대한 코호몰로지 링은 이제 트렁케이티드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EK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는 다 없어지는 그런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네레이터가 C1, 감마 1에 대한 C1 이거 딱 하나로 제네레이트가 되는 그런 그룹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K를 무한으로 확장을 하면 C1에 대한 폴리노미얼 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한 목적이 다시 뭔지 상기를 해보면 이제 리얼 케이스일 때처럼 이제 감마 n에서 GR n으로 가는 이 번들을 유니버설 번들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유니버설 번들은 제가 옛날에 발표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어떤 스트럭처 그룹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리얼 경우였으니까 ON에 대해서 스트럭처 그룹에 대해서 유니버설 번들을 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컴플렉스니까 UN에 대해서 스트럭처 그룹에 대해서 이제 유니버설 번들을 가진다. 클래시파잉 스페이스와 유니버설 번들을 가진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리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n디멘셔널 컴플렉스 벡터 번들에 대해서 개에서 이제 감마 n으로 가는 번들 맵이 존재를 한다라는 이 유니버설 띠오름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유니버설 띠오름이 얻어졌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GRN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는 지금 PK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PK는 이제 그라스만 매니폴드를 치면 n이 1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n에 대해서도 코호몰로지 그룹을 구할 수 있느냐 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사실 리얼 케이스랑 비슷한데 C1부터 CN까지 이 독립적인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제네레이트가 되는 폴리노미얼 링 형태를 띈다라는 이제 디오름이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한 증명이 책에는 굉장히 길게 실려 있는데 되게 이상한 점이 이 정리의 이제 리얼 케이스 버전에 대한 증명은 굉장히 짧게 해놨는데 컴플렉스 케이스만 굉장히 복잡한 증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복잡한 것뿐만 아니라 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계산을 하는 그런 증명을 해놨는데 사실 이 티오름도 리얼 케이스 때처럼 그냥 풀백으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는 명제를 왜 그렇게 갑자기 다르게 증명을 했는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혹시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책을 읽고 한번 그 증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조금 불필요한 것 같아서 그냥 리얼 케이스랑 동일한 증명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리얼 케이스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만약에 이제 이 C1부터 CN의 폴리노미얼 릴레이션이 있는 거를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였는데 이제 걔네들만 증명을 해주면
사실 C1에서 CN으로 다 표현이 되겠죠. 왜냐면 걔네가 다 term 클래스들이니까, 그 캐릭터리스트 클래스들이니까. 그래서 C1부터 CN의 폴리노미얼 릴레이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이 이제 중요한 건데, 걔를 이제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이제 감마 원들을 이제 n번 다이렉트 썸 한 거에서 감마 n으로 가는 어떤 유니버설리티에 의해서 번들맵이 있겠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CK를 풀백을 해오면 이제 얘네 각각에 대해서 이제 토탈 천 클래스가 1 플러스 C1이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C1드 n개를 가지는 이제 폴리노미얼일 테니까 이제 CK 감마 n을 풀백을 해오면 K번째 엘리멘트리 시메트릭 폴리노미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엘리멘트리 시메트릭 폴리노미얼들 사이에는 폴리노미얼 릴레이션이 없다라는 정리가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 감마 n에 대한 C1부터 Cn에 폴리노미얼 릴레이션이 있었다면 걔네들을 풀백을 해왔을 때 이 첫 번째부터 n번째 엘리멘트리 시메트릭 폴리노미얼 사이에서도 동일한 폴리노미얼 릴레이션이 존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증명을 줄일 수 있고, 사실은 거의 리얼 케이스일 때랑 동일한 증명이라서 거의 동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책에 적힌 증명의 포인트를 잘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책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고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증명을 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리얼 케이스랑 동일한 논리로, 모든 게 사실 리얼 케이스랑 동일한 논리로 보여질 수 있다 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코홈롤로지 띠오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도 이제 사실 저희가 리얼에서 봤던 오일러 클래스 같은 데서 봤던, 오일러 클래스보다는 이제 다른 클래스들에서 많이 봤던 이제 프로덕트 티오름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토탈천 클래스가 이제 다이렉트 썸에 대해서 일종의 호모몰피즘처럼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이렉트 썸을 하면 토탈천 클래스가 곱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의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C1부터 CM 그리고 C1 프라임부터 CM 프라임까지에 대한 어떤 폴리노미얼이 유일하게 존재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 릴레이션, 그러니까 두 개를 다이렉트 썸을 했을 때 각각이 이제 디멘션 m이랑 n의 컴플렉스 번들이고, 얘네를 다이렉트 썸을 했을 때 이 PMN에 의해서 릴레이션이 결정이 되는 그런 PMN이 이제 어떤 W랑 Phi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각 디멘션마다. 그래서 이런 PMN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한 뒤에 이제 스페셜 케이스에 대해서 W 파일을 대입을 해서 PMN을 정확히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해냈을 때 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얘네 각각이 이제 토탈천 클래스니까 각각 W랑 Phi에 대한 얘네들이 곱해진 걸로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약간 어떤 특정한 W 파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형태로 이제 증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텝 1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텝 1은 이제 키네스 포뮬라 쓰면 되는데, 이제 GRM이랑 GRN의 그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사실 키네스 포뮬라에 의해서 이제 GRM에 대한 천 클래스들과 GRN에 대한 천 클래스들을 이제 당겨온 애들의 제네레이터로 다 이루어지겠죠. 그건 이제 키네스 포뮬라의 결과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GRM 곱하기 GRN은 그냥 거기에 대한 호모로지가 다 폴리노미얼로 익스프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감마 n이랑 감마 n에 대한 폴리노미얼 익스프레션이 이제 감마 n 각각에 대해서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W랑 파이가 각각 감마 n이랑 감마 n일 때 폴리노미얼 릴레이션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랑 오메가 W라는 게 이제 B 위에 있을 때 이제 유니버설리티에 의해서 FG라는 두 맵이 존재해서 이제 B에서 GRM으로 가는 거, B에서 GRN으로 가는 거가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얘네들 각각이 파이에서 감마 N, 파이에서 감마 N으로 가는 그런 것에 의해서 커버가 되도록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B에서 GRM 곱하기 GRN으로 가는 어떤 맵이 이런 이제 번들 맵에 의해서 커버가 된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각각의 컴포넌트에 의해서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보내면. 그래서 이 맵에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을 이제 끌고 오면 여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감마 1m에서 감마 2n을 이제 다이렉트 썸 한 거는 이제 이 위에 있는 결과에 의해서 감마 m이랑 감마 n에 대한 트런 클래스들의 하나의 폴리노미얼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토탈 트런 클래스가. 그래서 걔네들을 끌고 왔을 때도 이제 이 각각의 파이 W에 대한 트런 클래스가 이제 감마 n과 감마 n에서 끌고 와질 거고, 그리고 파이랑 W의 이제 다이렉트 썸에 대한 트런 클래스는 이 두 개를 다이렉트 썸한 번들에서 끌고 와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네들 사이에 폴리노미얼 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보였으니까 이제 풀백된 애들, 이 파이 플러스 오메가와 파이 오메가 각각에 대한 폴리노미얼 릴레이션도 존재한다. 그리고 동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 왼쪽이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위에 GRM 곱하기 GRN에서 이제 감마 N, 감마 1M, 다이렉션 감마 2N 이 번들이 이제 감마 M이랑 감마 N으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결과가 이제 이 일반적인 번들에까지 적용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제 폴리노미얼로 표현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PMN은 유니버설하게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텝 1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2만 이제 증명하면 되는데, 스텝 2는 이제 n 플러스 n에 대한 인덕션을 쓰면 증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 W 하나씩 그냥 하나에 대해서만 어떤 폴리노미얼을 보여주면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증명이 끝나겠죠. 저희가 고려할 거는 이제 인덕션이니까 입실론 1 같은 거를 껴넣어서 이제 억지로 n-1로 내려보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건데요. 파이를 이제 감마 1에 n-1 플러스 입실론 1으로 정의를 하고, 이제 W를 이제 감마 2의 n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GRN-1 곱하기 GRN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 위에 번들로 정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의 청 클래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 청 클래스는 PMN에 대한 값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각각이 이제 원래는 C1의 감마 1 n-1에다가 입실론 1의 다이렉트 썸 한 게 될 텐데, 사실 입실론 1은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아까 입실론 1을 다이렉트 썸 해도 청 클래스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입실론 1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멘션 m의 경우도 이제 CM이 뭐 감마 1 n-1이 당연히 0이기 때문에 그냥 0이 되겠죠, 이 값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번들은 사실 입실론 1을 빼버리면 이런 식으로 청 클래스를 쓸 수도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n-1,n에 대한 폴리노미얼에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pm,n에 대한 폴리노미얼이랑 pm-1,n에 대한 폴리노미얼이 이 cm 항을 제외한 모든 항에서 다 일치를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m,n-1과 m,n에 대한 릴레이션을 동일한 작업을 해주면 이제 cn을 포함한 항을 제외하면 이 폴리노미얼이 정확히 다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항, 그러니까 이 PMN이 이제 이 1 플러스 CM이랑 1 플러스 CN의 곱과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항이 여기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다른 항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면 뭐 예를 들어 CM의 CN-1이 달라지게 되면 이제 요거에 의해서 CN을 포함하지 않는 항은 이제 PM, N-랑 같아야 되니까 이런 항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해주면 CM, CN만 제외하면 나머지 항들은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야 되는 건 이 CM, CN에 대한 항이 정확히 이제 하나만 나와야 된다. 여기에서 딱 하나만 나와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U라는 값이 0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얘기는 사실 그냥 간단하게 오일러 클래스에 대한 프로덕트 포뮬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M, CN이 각각 오일러 클래스가 되니까 이제 다이렉트 서물한 번들에 대해서 오일러 클래스가 원래 두 오일러 클래스에 곱이 되니까 이제 U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날아가니까 원래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티오름이 증명이 되고요. 혹시 여기까지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딱히 없으면 이제 컨주게이트 번들이랑 듀얼 번들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컨주게이트랑 듀얼은 컨주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플렉스만 나오긴 하는데 듀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번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번들을 보통 다루게 되면 번들을 분류할 일이 많아지고 번들 간의 연산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제 이 베이스 스페이스 위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번들이 어느 정도 있냐 그리고 걔네들의 전체 구조가 무엇이냐 뭐 일종의 모듈라이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룰 때 번들 사이의 연산이 그러니까 번들 사이의 어떤 맵으로서 듀얼을 시키고 컨주게이트 시키고 뭐 이런 맵으로서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애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스토리에서 봤을 때 컨주게이트나 듀얼이 어느 정도 그냥 예시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려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컨주게이트랑 듀얼을 통해서 번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번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긴 하거든요. 가령 아까 그 토톨로지컬 라인 번들 같은 것도 얘를 듀얼을 시켰을 때 어떤 번들이 나오냐 뭐 O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번들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베이스 스페이스로 PN을 가지는 그런 번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O1이랑 O-1이 어떤 식으로 연관을 갖고 뭐 얘네들이 과연 다른 번들이 맞느냐 실제로는 뭐 얘를 셀 트위스팅 번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실제로 다른 번들이 맞는데 그건 또 어떤 식으로 보이냐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듀얼 번들이 새로운 번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뭐 이 스토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의를 보면 W라는 컴플렉스 벡터 번들이 있을 때 저희가 컨주게이트를 정의를 할 건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W 바라고 쓰고 이제 리얼 벡터 번들로서는 동일한 번들인데요. 이제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이제 반대로 돼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리엔테이션이 A1 뭐 IA1 막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얘를 뒤집는 겁니다. 컨주게이트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반대로 가지는 그런 번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정의를 얘기를 하면 이제 토탈 스페이스를 이제 컨주게이트 리니어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W 바를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W 바는 사실 오리엔테이션만 달라지긴 했는데 저희가 청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오일러 클래스를 통해서 정의를 했으니까 애초에 오리엔테이션이 달라지면 이제 오일러 클래스가 뒤집히거나 이제 -1의 K승꼴로 변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정의를 할 때 걔네들을 풀백한 걸로 다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청 클래스에 대해서 부호의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슈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W 바에 대한 토탈 청 클래스가 이제 얼터네이티브하게 1 C1W 플러스 C1 C2W 마이너스 C3W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데
뭐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이 각각의 CKW와 CKW 바의 관계를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각각 이제 처음 우리가 시작했던 부분이 오일러 클래스였고 걔네를 풀백하는 맵도 이제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니까 이 CKW랑 CKW 바의 컨스트럭션을 비교해 보면서 풀백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뭐 오일러 클래스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요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명은 그냥 follow the definition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 저는 여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이 W 바라는 게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게 필요한가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사용처는 이제 커넥티드 썸 할 때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구가 어떤 두 개의 구면이 어떤 컴플렉스 매니폴드라고 했을 때 얘 두 개를 뭐 커넥티드 썸을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 커넥티드 썸을 하는 이 부분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요 방향으로 줬을 때 이 원래 각각의 매니폴드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서로 반대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커넥티드 썸을 했을 때도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잘 이제 호환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 부분에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의 컴플렉스 매니폴드가 뭐 하나가 X라고 하면 얘가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제대로 주어졌다고 하면 얘네 두 개의 커넥티드 썸의 이제 중간 부분에서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호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Y 그대로 어떤 컴플렉스 매니폴드 Y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뒤집어서 커넥티드 썸을 해줘야지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호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커넥티드 썸을 할 때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호환시키기 위해서 컨주게이트를 한다. 뭐 이런 사용처가 있다는 거를 하나 리마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듀얼 번드 또 데피니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말하면 각각의 파이버에 대해서 벡터 스페이스로서 듀얼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듀얼 벡터 스페이스를 각각의 파이버로 갖고 트랜지션이 뒤집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벡터들의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보고 원폼들의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봤을 때 그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가 각각 이제 역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매니폴드에 이제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우리가 번드 정의할 때 각각의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이 있고 걔네들 사이의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어떤 식으로 주어진다를 통해서 이제 번드 전체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파이버들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는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뒤집힌 형태로 인버스된 형태로 주어진다 라는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번드 같은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파이버가 뒤집힌 것도 중요하고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것도 성질로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금 듀얼 번들이랑 컨주게이트 번드 사이에서도 릴레이션이 하나 존재를 하는데 펄미션 매트릭스가 하나 있을 때 V2를 이제 여기 앞에 엔트리 하나 남겨두고 V2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제 듀얼 스페이스에 속하겠죠. 그래서 V2를 예로 보내는 이런 호모모피즘을 생각을 했을 때 이 F 바랑 F 스타 사이에 어떤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번들 차원으로 확장을 시키면 이 W 바라는 컨주게이트 번들이랑 W 스타라는 번들 사이에서도 듀얼 번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아이소모피즘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헐미시안 매트릭이 존재할 때는 캐노니컬하게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하고 다른 경우에도 아이소모픽하긴 한데 이제 캐노니컬하게 골라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헐미시안 매트릭이
얘네 두 개 사이에 캐노니컬 아이소모피즘을 주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굉장히 이 탄젠트 PN에 대한, 그러니까 프로덕티브 스페이스에 대한 탄젠트 번들의 턴 클래스를 계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여태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적용해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계산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PN에 대한 턴 클래스를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H2에 속하는 A에 대해서 1 플러스 A, M 플러스 1승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결과고요.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 이제 책에 이제 렘마, 옛날에 나왔던 렘마인데, 이 TPM이 이 감마 1이랑 그 감마 1에 이제 각각의 파이버에서 그러니까 PN을 이제 뭐 CN 플러스 1에 넣었을 때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각각의 점에서 이제 트리비얼 번들, N 플러스 1 트리비얼 번들이 있겠죠. 그래서 걔네에 대해서 올소거널 컴플리먼트를 생각할 수 있고, 그 걔네들의 파이버로 가진 애를 WN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TPN이 감마 1에서 WN으로 가는 이 몰피즘들의 번들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가 있었고, 이 정리를 그냥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질 하나가 이제 똑같은 두 개를 홈에 넣어가지고 번들을 따져봤을 때 걔는 트리비얼 번들이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TPN의 턴 클래스를 구할 때 TPN에다가 이제 트리비얼 번들을 다이렉섬을 시켜주면, 얘가 이제 TPN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제 이필론 1 같은 경우는 요 왼쪽 그 좌변으로 표현이 되니까 얘네 두 개를 합쳐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감마 1이랑 WN을 합쳤을 때 트리비얼 번들이 된다는 걸 알고, 이 트리비얼 번들은 이제 입실론 1을 n 플러스 1번 다이렉 썸한 거랑 똑같으니까 이 다이렉 썸이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턴 클래스 자체도 이제 다이렉 썸에 대해서 프로덕트 포뮬라에 적용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제 이 C 감마 1에 대한 턴 클래스만 안쪽에 남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용한 거는 이 감마 1에 대한 듀얼 번들이 컨주게이트 번들이랑 아이소몰픽하다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C 감마 1의 컨주게이트 번들에 대한 턴 클래스는 1-C 감마 1이죠. 아까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얘를 n 플러스 1승을 한 걸로 표현이 된다 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배운 거를 한 번씩 쓰면 계산이 되는 거라서 아마 이그샘플로서 마지막 챕터에 넣어놓은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TPN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약간 턴 클래스라는 좀 거대 개념을 소개하는 것 치고는 약간 싱거운 스토리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사실 여태까지 했던 거를 한번 반복하는 느낌이 좀 들었던 챕터고요. 실제로 턴 클래스 같은 게 컴플렉스 지오메트리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혹은 라인 번드 같은 거를 턴 클래스로 계산을 하면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보려면 사실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를 직접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발음하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스펠링이 맞나? 이 책을 보면 굉장히 턴 클래스에 대한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막 컴팩트 컬러 같은 세팅에서 어떤 식으로 턴 클래스가 이용해지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턴 클래스의 굉장히 일부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내용이 그렇게 되게 긴 챕터인데 사실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저는 그 졸리의 컴플렉스 뉴 24 책을 봤거든요. 아, 네네네. 거기서도 이제 그 라인 번들과 뭐 트런 클래스, 뭐 컬러 매니폴드의 뭐 커넥션 네네. 정리하고 그걸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first 천 클래스에 대해서만 이제 뭐
그런 네, 의미들을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피카드 네. 그룹이랑. 혹시 그 휴리벨츠 거기서는 좀 그 세컨드, 서드 이런 거에서도 의미가 나오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나와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니 사실 너무 논점 밖의 얘기라서 차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트랭클래스가 의미가 생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익스포넨셜 시퀀스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디라이브 펑터 적용해가지고 러닝스 시퀀스 만들었을 때 트랭 클래스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용하면 사실 첫 번째 트랭 클래스 말고는 딱히 볼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피탈 그룹 자체가 얘에 대한 표현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C1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건데, 그럼 만약에 피탈 그룹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컴플렉스 세팅에서 나오는 컴플렉스 지오메트리 세팅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C1 말고는 딴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좀 확장하기가 좀 어려운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시퀀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H1에 이제 얘가 피칼 그룹이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전개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피칼 그룹이 아니고 더 높은 번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맵을 잡을 거냐 하면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는 그 책에서는 일단 확실히 안 나오고 다른 데서도 딱히 본 적은 없는데, 근데 확실히 그 얘긴 나와요. 그 턴바이 시오리 그거 이용하면 이제 CK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턴 커넥션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턴바이 시오리를 진행을 하면 컴플렉스 지오메트리 위에서 뭔가 CK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턴바이 시오리 컴플렉스 버전까지만 딱 얘기가 나오고, 그걸 그 피칼 그룹에서 했던 것처럼 굉장히 세심한 뭔가 시프티오리의 정리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그 CK에 대한 익스포지션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고 있는 게 있으면 이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딱히 없었어요. 아마 그 휴리벨츠 얘기 아마 더 많이 다룬 것 같아요. 그 졸리에서는 그 코다이라 네. 엠베링 증명을 위한 천 티오리만 다루기 때문에 CO 말고 딴 게 아, 나오질 그래요? 않거든요. 네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네. 아마 네, 천발 띠오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컴플렉스 지오메트리의 디퍼런셜 지오메트리를 좀 열심히 다룬 책이라서. 네, 한번 저도 찾아보고 K에 대한 뭔가 시티오리컬한 어프로치가 있으면 제가 한번 공부를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딱히 없으면 일단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